안녕하세요. 미소부동산입니다. 양주역 제1풍경채 위너스카이 청약 접수가 마감되었습니다. 현재는 4월 22일 당첨자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약 경쟁률로 예상해보는 제1풍경채 정당 계약률과 과연 프리미엄은 형성될 수 있을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분양 완판에 성공한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와 비교해 본다면 좀 더 정확하게 예측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청약 접수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특별공급 접수 현황입니다. 제1풍경채는 322가구 모집에 총 122건이 접수되었고요. 푸르지오는 총 571가구 모집에 61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1, 2순위 접수 현황입니다. 제1풍경채는 총 572가구 모집에 1158건이 접수되었고요. 푸르지오는 총 718가구 모집에 315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1풍경채는 특별공급과 1, 2순위 모두 푸르지오와 비교했을 때 낮은 접수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풍경채의 청약 접수 현황을 보고 나름 선방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 기사에서는 분양이 완판된 것처럼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2.1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고 분석한 내용들인데 사실 그건 분양시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의 분석입니다. 저처럼 부동산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 경쟁률을 확인했을 때 첫 번째로 예상하는 건 바로 미분양입니다. 분양 가구 수보다 2배 넘게 청약 통장이 들어왔는데 무슨 얘기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당시 부동산 상황에 따라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보여야만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당첨된 분들 중에서도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의 이유로 부적격자 판정을 받아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요. 두 번째, 저층에 당첨되거나 타입 선정에 실수하신 분들도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예상보다 낮은 경쟁률을 확인하게 되면 투자 목적으로 청약했던 분들이 실제 계약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청약 경쟁률이 미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분양 완판에 성공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요. 바로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 무순위 청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푸르지오의 경우 총 23가구가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제1풍경채는 이보다는 많은 가구 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실수요자분들이라면 이번 청약을 놓치셨더라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무순위 청약 기회를 기다려보셔도 됩니다. 다음은 과연 제1풍경채는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프리미엄이 형성될 거라 예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1풍경채와 푸르지오를 비교 분석한 영상을 보시고 제1풍경채가 프리미엄을 받기는 어렵지 않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푸르지오가 제1풍경채와 비교했을 때 더 경쟁력 있는 아파트라 말씀드린 거지 제1풍경채가 프리미엄이 붙지 않을 거라 예상한 적은 없으니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럼 타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 타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평형으로 설명드리면 공급 면적 30평형에 전용 면적은 21평입니다. 약 70%의 전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제1풍경채 견본주택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전용률이 예상보다 낮고 실면적도 작게 빠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제 지난 유튜브 영상의 댓글로 전용률이 얼마건 70 타입, 84 타입, 101 타입 다 똑같지 않느냐. 예를 들어 제1풍경채 84 타입의 경우 공급 면적이 37평이어도 전용 면적은 25평이니 전용률이 낮은 거지 크기가 작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 기본은 알고 영상을 찍으라고까지 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틀린 말씀입니다. 제가 설마 그 정도도 모르고 설명드렸을까요?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31평에서 35평이라 불리우는 아파트들의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으로 전부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실측을 해보면 면적의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구조의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용 면적에 포함되지 않은 면적,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의 차이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발코니 면적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 면적이 숨어 있습니다. 분양했던 실제 사례 중에 70 타입으로 분양하면서 서비스 면적만 38제곱미터를 제공해서 20평대로 분양했지만 실제로는 30평대 아파트 크기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작은 토지 면적에 건설되는 만큼 이런 서비스 면적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1풍경채는 예상보다도 낮은 전용률과 서비스 면적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도 면적이 작은 겁니다. 이래서 견본주택을 직접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제1풍경채 70 타입을 푸르지오 59 타입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푸르지오 59 타입의 분양가는 3억 2,800만 원에서 3억 5,9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제1풍경채 70 타입은 4억 3,900만 원에서 4억 6,600만 원으로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물론 같은 타입은 아니지만 1억이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실면적에서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나 기타 다른 요소를 배제하고 분양가만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제1풍경채 70 타입의 분양가는 푸르지오와 비교해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70 타입이 제1풍경채의 주력 타입은 아니지만 높은 프리미엄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음은 84 타입과 101 타입입니다. 두 가지 타입을 왜 같이 소개하는지 제 설명을 다 듣고 나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제가 제1풍경채 청약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이 84 타입과 101 타입 중 어떤 타입으로 청약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대부분 견본주택을 통해 예상보다 84 타입이 작게 빠진 걸 확인하시고 차라리 101 타입이 낫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제가 내드린 결론은 투자 목적 또는 시세 차익 목적이 더 크다면 84 타입으로, 실거주 목적이 더 크다면 101 타입으로 청약하시는 게 맞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33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려는 분들에겐 제1풍경채 84 타입은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에겐 101 타입은 분양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장 저렴한 층의 일반 분양가도 5억 7,100만 원이고 상층부는 6억을 넘기게 되는데요. 확장비에 옵션까지 추가한다면 6억 중후반대 가격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프리미엄까지 더한다면 7억을 간단히 넘기게 될 텐데 분양권 전매가 해제되는 6개월 후에도 거래하기 쉬운 금액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요가 높은 84 타입이 프리미엄 형성에 더 수월할 거라 판단됩니다. 양주역 제1풍경채는 주상복합의 특성상 호불호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분양금액의 기준이 25년 현재의 금액이 아니라 29년 입주 시기의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충분한 안전마진을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더 드리자면 중랑 천변을 바라보는 101동, 104동, 1, 2, 3 라인에 당첨되신 분들이라면 기차 소음에서도 자유롭고 시원한 조망권도 확보되어 있어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기대하셔도 될 거라 생각되고요. 양주역 주변에 인프라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신도시든 처음부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극히 드물고요. 인구가 늘어나는 곳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인프라는 금방 형성됩니다. 특히 양주 역세권 개발 사업은 테크노밸리 개발과 맞물려 있어서 더더욱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장에 있는 중개업자 입장에서 분석해드린 내용이니 참고하시고요. 개인적인 의견은 당연히 다를 수 있으니 다른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양주역 제1풍경채 문의는 미소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양주역 푸르지오 분양권 전매 문의도 저희 미소부동산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미소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